알리영화당의 철학살롱 시즌 11 AI 시대의 리더십의 전환을 묻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리. 네, 안녕하세요, 알리입니다. 네. 오늘도 알리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리라는 이 말이 네. 쓰다 보니까 되게 지금 시대와 또 공명하는 게 요즘에는 이렇게 좀만 이렇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바로 꼰대냐고 이제 비난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냥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직업인 강사인 저도 그런 식의 이제 저항과 거부감을 받거든요. 그래요? 네. 강의 평가 후에 강사가 너무 가르치려 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정적인 피드백인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네. 황당하지만 예.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런 식의 피드백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형식은 강의를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나를 강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네. 알린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역할을 좀 바꿔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요? 매주 월요일마다 알리러 왔습니다라는 그게 네. 저에게 그런 어떤 의식의 전환 어떤 태도와 역할의 전환에 큰 공헌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마법의 네. 덕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알린다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러면서부터 좀 약간 일방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런 좀 평가를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아니 가르치는 거는 네. 좀 오히려 그게 일방적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를 왜 알려주고 이 영화는 2시에 끝납니다. 뭐 이렇게 또 비상구는 어디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건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예. 설명하는 것. 네. 그런 역할로서 나의 어떤 이제 역할과 위치를 재조정하는 거죠. 위에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네. 정보를 알려주고 설명하는 자로. 네. 당연히 이제 과정에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죠.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이 벌써 7번째예요. 이제 절반을 넘어서 네,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네요. 가는데 우리 마당은 이거 이제 지금 방송하면서 네. AI에 대한 어떤 조금 개인적인 생각의 뭐 어떤 뭐 변화 아무튼 그런 뭐 좀 네.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어때요? 뭐 크게는 없어요. 네, 크게는 없는데 알리가 이제 AI와 동료로서 네. 같이 상호 소통해야 한다. 상호 얽힘으로 공동 생성. 공동 생성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I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앞으로 향후에 정말 AI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을 조금 짙어진 그런 계기는 됐죠. 이게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꽤 애청자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다 이제 저의 지인분들이고 같이 예.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로 만나시는 분들인데 이게 좀 많은 이제 그 분들의 또 특별히 이제 그 공통된 목소리가 양세진은 너무 AI 변호사 같다. 뭐 돈 얼마나 몇 억을 받았냐, 뭐 이런. 몇 억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AI가 가져올 어떤 디스토피아에 대한 어떤 네. 위험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뭐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의 고유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런 위협을 주고 있는데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일종의 아쉬움 내지는 이제 그런 일종의 지적들을 해 오고 계셔서. 그래요. 네. 네. 저랑 비슷하게 보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제 그게 인간의 뭐 효용, 뭐 네. 편리함이든 뭐 욕망이든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든 우리가 AI와 함께 이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 시대와 흐름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우리가 그 택시 부르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그 수많은 라이더 플랫폼 노동하는 분들도 네. 사실은 다 AI를 통해서 이 작업이 얽혀 있고 연계되어 있고 사실 공동 생성하거든요. 네. 뭐 인간이 AI를 다룬다고 볼지 AI에게 뭐 예속을 당한다고 볼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건
AI와 인간이 이미 얽혀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의미를 그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하대하기보다는 동료로 네. 끌어안고 소위 포용하고 통합에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듯이 AI와 우리가 포용과 통합의 관점에서 그런 어떤 위험들을 오히려 모색해 가는 게 극복해 가는 게 어떻겠냐가 저의 접근인 거예요. 네. 어때요? 그 접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그래요? 거잖아요. 의구심이 네. 있어요? 의구심이 있죠. 그러니까 AI를 인간과 나와 이제 동등한 주체로 보고서 서로 상호 얽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AI를 인간과 동등한 주체의 하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우리 7주 전에 시작할 때 네. 약간 이거는 이제 예언자적 방송이 될 거라 말씀드렸던 거가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죠. 저도 네. 그건 인정해요. 예. 그럼 우리는 앞으로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올 그 도래할 미래 반드시 올 미래를 우리가 상상하고 미리부터 좀 그런 워밍업 준비를 하자는 그런 측면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 지금 마다에 갖고 계시는 그런 고민들 AI에 대한 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최근에 세계 노동기구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스위 제네바에서 이 AI 경제 시대에 인간의 노동의 존엄에 대한 그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 할 필요가 지금 충분한 시대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이제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 그러니까 특히 플랫폼 노동은 다 이게 AI로 다 모바일로 되고 굉장히 AI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주문 받고 네네. 업무 노동하고 뭐 급여 나오고 사실 모든 그 플랫폼 노동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AI와 분리 불가능한 상황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ILO의 이제 이 협약의 보고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해. 저도 보면서 다 공감했던 것이 그런 AI 알고리즘의 작동에 대해서 인간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설명해야 되는 책임을 요구하고 예. 뭔가 내가 의문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뭔가 나에게 오는 어떤 업무가 좀 이렇게 부당하다.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일하는 방식이 뭔가 좀 뭔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AI 알고리즘 작동되고 있는지를 네.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그 AI와 얽혀 있는 과정 속에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가 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직장 내 갑질에 우리가 소송을 고발할 수 있는 것처럼 AI 알고리즘에 의한 나의 지금 노동의 조건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협약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네. 어때요? 당연한 협약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핵심적인 네. 것은 그 AI 알고리즘의 작동 속에 반드시 인간의 역할이 관여하고 네. 개입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 단위로 또 각 회사 단위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뭐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만 하니까 거기에서는 뭐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좀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포탈에 네. 이제 그 기사들 올라가는 아시겠지만 그 포탈에 기사를 올리는 것이 지금 AI로 작동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기사가 올라오냐고 막 너무 편향됐다고 막 항의를 하면 포탈이 뭐라고 답변해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다. 네. AI로 한다. 네. 그게 뭔가 객관적 공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ILO의 이제 제 93호 협약인데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AI의 작동 루프 속에 반드시 휴먼 인벌브먼트, 인간이 관여하고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관여를 보장하고 제도화하는 걸 요구했다는 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이거 AI가 한 거다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AI가 작동하기
위한 뭐 여러 조건들 그거를 인간이 설계했을 거고 그렇죠. 인간이 결정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쏙 빠지고 AI가 한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부터 그 요소들 아시겠지만 포탈은 예를 들면 그게 클릭 수에 따라서 올라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또 뭐 광고비에 따라 올라가다든지 사실은 그것이 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진실성에 대한 조항보다는 얼마나 클릭을 많이 유도하고 광고를 얻어낼 수 있냐 하면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 기사 그래서 제목들이 엄청 막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막 네, 속보도 모든 기사가 거의 100개 중에 99개 다 속보인데 그런 의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조건 자체를 처음에 세팅한 게 인간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AI 알고리즘은 거기에 따라 작동되는 거니까 그동안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를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 국제노동기구의 이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AI 알고리즘의 작동 속에 반드시 인간의 결정이 그 포함되는 휴먼 인 더 AI 루프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세계 노동기구는 이제 이게 무슨 뭐 법으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권고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했다. 저는 이제 이게 한편에서는 지금 마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과 고유성을 침해할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 장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자, 처음에 인간이 알고리즘을 짰어요. 예. 그다음엔 알아서 AI가 돌아가요. 예. 근데 지금 뭐예요? 인간이 짜고 AI가 돌아가고 수시로 인간이 계속 관여해서 상호 얽힘으로 공동 생성하는 경제와 노동 현장을 만들자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얘기해왔던 상호 얽힘과 공동 생성을 통해 AI와 함께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지금 더 진보되고 발전한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 해석이 가능한가요? 보세요. 자, 기존에는 인간이 알고리즘을 짰어요. 과도한 해석 아닐까요? 아니, 보세요.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인간이 알고리즘을 짰어요. 거기에 따라 AI가 작동돼. 네.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거나 뭔가 억압을 느끼거나 소외를 느껴. 네. 항의를 하면 인간은 난 몰라. AI가 알아서 하는 거야라고 회피했어요. 근데 예. 이제는 뭡니까? 자, 인간이 짜서 작동되는 AI에 대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겪거나 인간의 존엄과 고유성이 침해당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그땐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AI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손보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권고한 거예요. 네. 그것은 AI와 인간이 상호 얽힘으로 공동 생성하면서 우리의 노동 현장을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반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반대로 해석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꼭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도구를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 도구를 채용했는데 채용해서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 네. 그러면 그 도구를 좀 개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도 지금 하나의 도구라고 한다면 그 도구를 좀 개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AI와 AI를 과연 그러면 AI가 주체성이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이게 상호 얽힘인가? 라고 보면 조금 의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거기서 관점의 차이인데 네. 이거는 이제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마당의 관점이나 생각을 틀렸다고 절대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네. 다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처럼 AI 뭐 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근거는 뭐냐면 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회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프로 바둑계가 변화된 현장. 한국의 프로 바둑이 세계의 넘버 원이에요. 예.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하거든요. 지금 신진서가 완전히 거의 신공지능, 거의 인공지능의 수와 같을 정도 한다고 굉장히 막 하는데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들이 모든 훈련과 연습, 신진서조차도 AI를 스승과 동료로 바둑을 연습하고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처음에 바둑계는 혼돈이었죠. 이제 우리 인간 바둑은 다 쓸모 없나? AI가 다 지배하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AI를 적대시 경계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AI를 동료로
같이 상호 얽힘으로 공동 생성하는 새로운 바둑의 세계를 열어보자라고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들은 마음을 먹었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가 압도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넘어 세계 바둑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AI와 상호 얽힘의 공동 생성의 그 철학 때문에 있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죠. 네. 그게 저는 바둑만 과연 가능하겠냐. 저는 우리 다른 삶의 영역도 학교의 교육도 이미 사실 학교 교육 아시겠지만 이미 초등학생 중학생들 다 AI로 숙제 내고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 어떤 경계하면서 도구로 하대하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AI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AI 미래가 우리에게 디스토피아를 인간의 존엄과 삶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늦추기 위해서 내지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AI를 동료로 함께 공존해 가는 그런 어떤 태도나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저의 고민인 거죠. 저는 그래서 더 도구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이게 사실 AI가 갖고 오는 뭐 순기능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나 근거들을 더 풍부하게 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고 뭐 바둑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를 작업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AI를 도구가 아니고 동료다, 같은 주체다라고 보는 순간 사실 결정에 있어서 버려야 할 시기에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성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 AI를 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AI가 만약 인간이 이 지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많은 그 SF 영화에서 봤듯이 인간이 없어져야만이 이 지구가 유지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 그렇죠. AI가 네.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럴 가능성도 자, 배제하지 못하는. 네,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네. 첫 주, 두 주 했던 신유물론에 대한 이제 어떤 철학적 전제와 토대가 바로 사실 그 생각함 때문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마당도 분명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건 임유찬이 피아노를 도구로 여기지 않고 나의 동료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임유찬에게 피아노는 그냥 내가 다루지만 하찮은 도구라기보다는 임유찬을 임유찬으로 존재하게 하는 뗄 수 없는 분리 불가능한 상호 얽힘의 공동 생성의 동료고 친구고 영혼의 어떤 파트너겠죠. 장한나에게 첼로가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공감하는데 왜 AI는 그럴 수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저는 바로 그게 바로 인간의 우월성,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뭐랄까 오만함이 저는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건 피아노나 첼로는 나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나로 임유찬은 피아노 없이 존재 의미가 없죠. 피아니스트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그런 피아노가 나의 존재와 동등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100% 통제하고 다루고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AI를 경계하는 건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AI가 얼마나 발전을 해서 과연 지금도 이제 인간을 압도하는데 네. 그런 세상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호랑이랑 싸워서 못 이기잖아요. 네. 우리가 호랑이 다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상어랑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가 상어 다 잡아먹지 않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는 말보다 빨리 못 달려요. 예를 들면 그러나 근데 그 동물들은 다 자기의 감각과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인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AI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해서 적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같이 인간들이 왜 동물도 같이 교감하면서 함께 공존하듯이 우리도 AI를 공존의 파트너로 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약간은 규범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당위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한국의 바둑계를 보면서
오히려 저는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그게 1월 초였거든요. EBS에 40분짜리 그 다큐로 나온 건데 저는 보면서 저는 약간 저는 바둑을 좋아하니까 제가 바둑 5급 정도 두거든요. 오, 그래요? 한번 할까요? 마당 바둑 아세요? 저도 한 5, 6급 정도. 그러면 재밌겠네. 있습니다. 맞서가 되겠네. 제가 5급은 좀 약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 그 신진서라는 바둑 기사에 대한 저는 되게 아주 정말 뭐 축구의 메시라든지 뭐 아무튼 무슨 뭐 손흥민 내지는 BTS 이상의 정말 저에겐 추앙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 신진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AI는 나의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나의 동료고 스승이고 나의 바둑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AI를 동료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떤 도구나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그 도구에서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일정 정도의 성취를 이루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같이 그 성취를 이룬 도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니까 동료로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 반대로 해서 동료가 되네. 그 동료가 그거를 역으로 자기를 해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걸 끝까지 동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그건 이제 그런 이제 AI의 어떤 뭐 윤리성, 폭력성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중요한 이슈고 그건 계속 우리가 토론해야 될 이슈긴 한데 좀 더 논의를 우리의 좀 이 철학 살롱으로 좀 다시 가져와 보면 저는 AI 일반에 대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조직의 관점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런 우리 리더십과 조직 일반의 AI를 활용하고 접목하자기보다는 저는 조직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조직이야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 조직 아닌가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지금 마당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다른 무슨 뭐 철학적인 정의나 무슨 경영학 정의가 아니라 우리 국어사전, 표준 국어사전에 나온 조직에 대한 정의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게 조직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AI 시대의 리더십의 중요한 철학은 조직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면 그 목적 달성에 AI와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해봐야죠. 그쵸? 지금 시대에 생각 안 하면 만약에 안 되죠. 네. 우린 조직의 목적은 리더의 말을 듣는 거나 조직의 안정성이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조직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조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거고 조직의 목적은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AI와의 협력이 그 목적 실천에 힘이 된다면 당연히 같이 해야죠. 도입을 해야죠. 하겠죠. 네. 그래서 예. 오늘 그 얘기가 그거예요. 조직의 목적 실천을 위해 AI가 함께 상호 얽힘의 공동 생성의 동료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 동료로서 부분만 빼고 오케이. 일단은 목적 실천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 적극 네. 함께할 마음은 있다. 거기까지. 그렇죠. 오케이.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네. 자세한 얘기들을 음악을 듣고 음악 하나 와서 듣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악 준비 좀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네, 월드컵. 그 개막식 때 안드레아 보첼리와 음. 이제라는 한국 가수가 불렀던 네. DNA라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DNA 신청하겠습니다. 네. 월드컵 시즌이니까요. 자,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And I say hey, anche se cadiamo, poi noi ci rialziamo.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또 넘어져도 돼, 또 다시 일어나.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Tonight we live our destiny. Only got one shot.
We'll stand the pressure. Wave your flags up in the sky. Let fate decide. So we say, hey, we're not gonna break. Yeah, we're standing here today. 'Cause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we're shooting for the stars. Got a fire in our hearts.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bend never break. Everybody winning, come and kick it with the grade. Flowers at my feet, time to pull it out the base. Dripping down my face. If I run a race, it'll be a paper chase. The hottie gotta win. Haters throwing stones, turn the diamonds on the wrist. Give it all you got, taking shots, never miss. My squad out legit. Walking on the field, I die before I quit. Huh. We'll stand together. We'll stand the pressure. Wave your flags up in the sky. Let fate decide. So we say, hey, we're not gonna break. Yeah, we're standing here today. 'Cause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Yeah, we're shooting for the stars. Got a fire in our hearts.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Hey, anche se cadiamo, poi noi ci rialziamo. It'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100.7MHz 마포 FM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알리와 마당의 철학살롱 시즌 11번째 AI 시대 리더십의 전환을 묻다 7주차 7화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월드컵은 우리나라를 위한 월드컵 같은 느낌. 그렇죠. 이제 개막식에서 이재 씨도 노래 특히 한국어 가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폐막식에는 BTS가 또 이제 노래를 네. 부를 예정인데 네,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민족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그런 반도체에 대한 기술적인 역량만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제 이미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지금 이제 대통령도 유럽 순방 중인데 이탈리아에서 받은 뭐 국가에서 상이라든지 또 그런 피렌체의 박물관과 한국 박물관의 어떤 MOU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흐름들은 그런 이제 한국의 어떤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사실은 이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스탠포드 AI 인덱스 보고서에 의해서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AI를 이용하는 유료 이용자 수가 인구 대비 가장 이제 높은 이제 그런 현실들을 놓고 볼 때 사실은 AI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중국은 워낙 이제 뭐 인구도 많고 뭐 돈도 많기 때문에 뭐 거기는 이제 뭐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런 이익 중심 독점적인 독점 자본주의적으로 가서 좀 그런 AI 흐름이 있고 중국은 이제 국가 사회주의니까 어쨌든 국가가 통제하면서 가져가는 AI 모델이라면 네, 한국은 어쨌건 AI를 공공지능으로 또 어떤 성평등 지능으로 좀 더 민주적 지능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AI 시대에 어떤 AI 모델을 따라갈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미국이나 중국 모델보다는 한국의 이런 AI 어떤 문화를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AI와 네, 그런 상호얽힘의 공동 생성의 동료 관점을 가지면서 그런 인간의 어떤 존엄과 또 인간의 고유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소통되는 방식으로 그 AI의 작동 방식에 인간이 언제나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조와 어떤 문법 규칙들을 만들어 가야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AI 시대를
뭐 주도한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아니 새로운 표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표준. 네. 좋은 네. 좋은 아주 주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용어보다는 네. 뭔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대를 할 때 표준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미국이나 중국이 AI에 대한 기술적인 뭔가 출발은 먼저 했을지 모르지만 네. 현재 전 세계 나라들이 미국이나 중국의 AI 방식을 표준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게 비어 있는데 네. 한국이 저는 AI 시대에 우리가 AI 어떻게 공존하고 함께 인간의 삶을 이렇게 같이 뭐 지속해 갈 수 있는 네. 그런 동료가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AI의 어떤 문법이나 문화에 대한 표준을 예. 우리가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 철학 살롱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AI 시대에 우리의 일하는 방식, 네. 리더십의 방식, 조직의 존재 방식에 대한 표준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좀 아직은 마음에 좀 걸리고. 한 가지 뭐가 걸려요? 동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일단 동료는 놔두고 어쨌건 네. 마당도 공감한 건 예. 조직은 목적을 위해 형성된 거기 때문에 네. 조직의 목적은 그 조직의 목적을 실천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목적을 실천하는데 AI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왜 마다하겠느냐라는 거 동의하셨어요. 그럼요. 네. 그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환경운동에서 되게 혹시 기억나는 성과 있어요? 환경 성과요? 네. 한국의 환경운동 성과들이 많은데 뭐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 동강도 있고. 그렇죠, 그거.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있는데. 당진 그 원유 그거 태안 태안인가요? 그 시민들 자원봉사인데 네. 자 지금 말씀 동강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동강이요. 네. 그 동강댐 건설 우리가 댐 건설 반대운동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동강댐도 처음에는 동강댐을 폐지하라, 뭐 생태계를 파괴하는 동강댐 건설을 반대한다. 주로 이제 그런 전형적인 문투였는데 그렇죠. 댐 반대 운동이었죠. 98년도에 당시 시인과 소설가들, 문학자들이 낸 성명서에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그 하나의 한 줄의 문구가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서 98년 하반기부터 환경운동 단체들이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구호로 모든 이 슬로건을 바꿉니다. 공격적이지 않게.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2020년 그 결국 10월에 DJ가 동강댐 건설을 폐지하는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목적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요. 강의 목적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해석이에요.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그것은 뭐 댐 건설 반대, 생태계 보호, 뭐 환경 보호도 있지만 저는 그 목적을 짚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공감한 거예요. 야 강이 막혀 있으면 강이 아니지. 저수지죠. 그렇죠. 호수이거나. 그래서 강이 흘러야 그건 강의 본래성이고 그게 강의 목적이지라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동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게 울림을 준 것처럼 야 조직은 목적을 실천하는 거에 조직이지. 근데 그 조직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일을 하는데 네. 한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 개인들의 역량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누구는 일머리가 있는데 누구는 1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답답하죠. 답답하죠. 저도 예전에 그래도 기억나는 게 저도 예전에 사무총장 할 때 네.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그 활동가 얼굴이 이 천장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생각하게 되죠. 네. 죽여 살려 내보내 막 그게 또 시민단체라 막 해고하기도 그렇고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 고민들을 겪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래서 막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막 쪼고 막 아침 저녁을 불러 제끼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니까 막 우울증 돼서 직장 내 갑질을 또 고발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AI를 통해 그 특히 이런 바이브 코딩으로 그런 이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새로운 돌파구와 비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떤 돌파구? 자, 예를 들면 우리 마프F의 목적이 뭐예요? 마프F의 목적이요? 네. 지역 주민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공동체 미디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이 공동체의 정말 사람 중심 공동체의 발전에 우리 미디어가 관여하고 역할을 하고 함께 기여하는 공동체 미디어잖아요. 예를 들면 자 어떤 우리 새로 오신 활동가나 PD가 사업 계획서를 세워요.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또 뭐 자기 경험을 세우겠죠. 그런데 마당에 딱 볼 때
우리 마프 FM 목적의 관점 약간 뭔가 2% 아쉬워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PD가 그런 활동가가 아니 몇 명 된다고 나를 못 믿어? 그게 저 잔소리가 많아. 꼰대가 됐네. 이러면서 불만을 갖겠죠. 네. 어쩔 수 없어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AI로 저는 이제 명명을 목적 실천 워크 플로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네. 어떻게 만드냐면 마프 FM의 목적에 대한 설명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A4 한두 장으로 딱 일단은 한 줄 넣으면 안 되고 일단 AI는 이제 데이터가 밥이니까 최소 A4 한두 장으로 마당에 그 정리한 글이 있겠죠. 네. 마프 FM 목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A4 한두 장을 업로드를 해서 이 목적의 취지로 사업 계획서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 사업 계획서가 목적과의 적합성, 네. 목적과의 통합성,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는 AI 피드백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점 만점에 뭐 8점, 7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PD나 활동가가 마당에게 먼저 사업 계획서를 보고하기 전에 AI한테 소통하는 거 업로드해서 자, 내가 세운 이 사업 계획서가 우리 마페 목적에 관점에서 피드백해줘. 쭉 했더니 뭐 통합성은 9점인데 현실 가능성은 6점입니다. 보완해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 보완하고. 딱 해서 적어도 한 8점, 9점 이상이 다 되면 그때서야 마당에게 마당 이번 새롭게 고민한 사업 그냥 봐주실래? 그러면 좋은데 훌륭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좋겠죠. 네. 굳이 관리하지 않고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뭐 우울증 됐네, 마상했네, 뭐 직장 내 갑질 이런 스트레스 없이 목적 실천하는데 AI가 동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선택하겠어요, 마다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사실 그거는 AI에게 너무 좀 AI를 너무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AI를 써보면은 그 AI가 답변을 주는 게 상당히 좀 어떨 때는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어떨 때는 좀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또 그 결과를 또 100%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닌가? 100%가 아닌 게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의 어떤 아이디어나 고민을 갖고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족하거나 추상적이거나 뭐 황당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마프 FM의 목적이라는 명확한 우리의 기준이 있죠. 아까 말한 표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받기 때문에 AI 답변에 대해서 그 우리의 마프 FM의 목적에 비추었을 때 좀 현실성이 없거나 이건 너무 추상적이거나 황당한 우리가 정리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AI와 공동 생성한다는 것은 AI의 그 알고리즘의 루프 속에 반드시 인간의 의사결정이 포함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담당 활동가나 PD가 AI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갖고 완성 종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마당과 협의하면서 마당이 2% 3%의 의견을 냈을 때 그걸 수정 보완하면서 함께 AI의 피드백과 담당자의 고민과 마당 리더로서의 마당의 고민이 함께 통합되도록 그렇게 목적 실천을 해 나가자는 거죠. 한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AI를 활용을 하는데 업무에서 그럴 때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좀 원하는 어떤 답변이나 그림이 안 나오면 계속 조건들을 이렇게 좀 넣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나올 때까지 답변을 좀 기다리기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네. 저의 언어로 말하면 지금 마당이 하는 바로 그 일하는 방식이 네. AI와 상호 얽힘으로 공동 생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바로 우리가 이 철학상에서 말하는 바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마당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현실은 그러고 계시는데. 네, 뭐 전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답변이 못마땅할 때 별로야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마당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의 데이터를 더 업로드하거나 학습을 시키면서 아니면 저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쨌건 우리의 모든 일은 나의 느낌과 기분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목적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저는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에 열린 상태로 그렇게 하면 매번 반복되게 그 업무를 하니까 따로 별도로 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마프 FM의 목적 실천 워크플로우 웹 플랫폼을 만들어서 언제나 거기에 그냥 나의 어떤 고민이나 자료를 업로드하면 거기서 마프 FM의 목적이 이미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게 구조화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해 목적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주면 훨씬 업무하기가 수월하죠. 그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상호 얽힘의 공동 생성으로 동료로 함께 일하는 방식이다라고 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뜻 이제 생각나는 게 그 제미나이에 보면 제미라고 하는 네. 그 뭐라 그랬나요? 거기 어떤 스타일을 입력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에 어떤 스타일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네. 쭉 나오는데 그건 사실 짧고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근데 그건 이제 그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되게 좀 음. 제한적인 것 같고 저는 별도로 바이브 코딩 AI를 통해서 코딩 AI로 네,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제가 코딩을 1도 모르는데 네. 제가 러버블이라는 걸 저는 주로 사용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지금 제가 10년차 이상 프로그램의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적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AI하고는 이젠 동료로 함께 호흡해도 되는 수준이 됐다. 그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이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 네. 사업하시죠. 그래서 그걸로 사업하시죠. 농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지금 네. 그거를 좀 정리해서 제가 네. 9월부터는 제가 아예 그것을 주 비즈니스로 하는 네. 새로운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해요. 아 그래요? 동업할까요?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각 조직은 목적이 있고 없으면 이제 그걸 수립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한두 줄이 그러니까 어쨌건 이 AI는 데이터가 밥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은 양의 그 목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는 건 우리 설명을 내가 해야죠. 설명을 네. 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걸 코딩으로 웹 플랫폼 만든 다음에 계획서를 분석하고 한 2, 3개월 진행되는 과정에 또 자료들을 쭉 해가지고 업로드해서 또 받고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뭐 결과 만족도가 높다 뭐 해서 나오지만 과연 그 우리가 기존의 사업의 결과 성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목적과 과연 상관성이 있는 거냐를 또 검토해봐야 돼요. 그렇죠. 전 재밌는 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적에 대해서 되게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막 꼼꼼히 따졌던 분들이 정작 6개월 1년 후에는 사고 나중에 나면 수고했다 끝나 그냥. 그냥 맞아요. 만족도 높았어요. 그럼 다 끝나.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출석률 높았어요. 그러니까 출석률 높았어요. 만족도가 높았어요. 뭐 이전 비포 애프터 변화가 있었어요. 그냥 그런 기존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떤 조직의 목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패턴화된 형식으로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우리의 게으름이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AI라는 좋은 동료를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벌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AI를 함께 호흡하면서 사업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네. 1차 거기에 우리가 예속되는 게 아니라 1차로 먼저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시 우리 인간의 의사결정이 포함되고 관여되는 아까 말한 휴먼 인더 AI 루프 속에 포함되니까 그런 상호 얽힘과 공동 생성으로 우리 조직의 목적 실천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영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임팩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또 다른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사실 실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는데 그걸 만약 AI로 프로그래밍화해서 네. 한다면은 네. 사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처음부터 전체 조직의 목적이 뭔지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서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조금 좀 단축할 수 있으면서 좀 성과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한 노인복지관하고 이제 비즈미션 작업한 제가 처음으로 네. 제가 AI로 코딩해서 만든 웹 플랫폼인 목적 실천 워크플로우로 이제 계속 매주 같이 그 직원분들이 계속 써보면서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만족도가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그냥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깔아면 깔아는 일을 해왔는데 여기 가서 어쨌건 내가 뭔가 사업을 계획서를 싸서 입력을 해야 되고 피드백이 나오면 제가 이제 미션을 준 거거든요. 6점 나오면
8점 이상 내게 보완해 달라. 그러면 또 고민할 테니까 해서 그걸 매주 해서 8주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끝났는데 이분들이 다들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 리더 관장한테 뭐 잔소리 듣고 하면 마음 상하고 뭐 이거 갑질이네 막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전혀 없이 재미있게 게임하듯이 그러면서 아 진짜 내가 이제는 앞으로 목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게 정말 처음엔 다들 막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능성을 본 거고 지금 아직은 한 90% 수준인데 아무튼 제가 이걸 100% 좀 되게 해서 9월까지는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기관 단위로 이제 딱 그걸 만들어 드리는 사업을 하려고 해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마포 FM부터 먼저 하시죠. 저희 뭐 테스트 베드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포 FM은 제가 발런티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예. 네, 회비도 많이 못 내는데. 아니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 네.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리더들이 조직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원들을 쪼고 닥달하고 챙기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직의 책임자 아니냐. 내가 법적 책임자인데 내가 책임자로서 제대로 조직이 목적을 실천하도록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법이 법적 책임은 개인에게 물어요. 아시지만 그렇지. 내란도 윤석열 한 명만 우두면 나머지는 다 이제 종범 공범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실정법은 법적 책임을 개인에게 묻기 때문에 개인 책임 저는 이제 네. 독박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리더 한 사람이 대표자 한 사람이 진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법적 책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걸 총괄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공감하죠? 내가 책임지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조직은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조직은 목적을 실현하기 그렇죠. 위한. 조직은 법적 책임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단언컨대 어떤 조직도 내가 법적 책임을 저 조직을 만들게 아무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후적으로 이제 법 속에 작동되다 보니 어떤 접촉이 될 때 법적 책임을 지는 것뿐이에요. 대표자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마포 FM 1년에 마당이 이 대표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1년에 몇 건 정도 생겨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신경 쓰고 뭐 전화를 하던 문서로 답변을 하던 뭔가 그런 압박을 받는 게 1년에 몇 번 정도 있어요. 법적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럴 때. 마포 FM은 이게 방송국이라서 좀 다른 일반 조직보다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방통위에 어떤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보고서에 시한이 있거든요. 그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와요. 오케이. 이런 일들이 방송국은 되게 많아요. 좀 여기는 좀 꽁꽁 좀 약간 좀 스트레스 받네요. 좋아요. 그러면 그런 그 지금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받는 건 법적 부담이고 책임이니까 민감하죠. 그런데 난 질문이 그거예요. 마당이 20년 전에 우리가 20년 됐죠. 22년. 그 정도 됐죠. 네. 우리가 20년 전에 마포 FM을 만들 때 과태료를 받지 않는 법적 책임을 지려고 이걸 만드신 거예요? 뭐 그건 아니죠. 단언컨대 아니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민의 성장과 변화와 함께하는 공동체 미디어를 위해 대안적 미디어를 위해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에 대한 대안적 우리는 미디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 현행의 법 체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규칙들을 따라야 되는 거는 사후적인 부담인 거죠. 그건 중요해요. 저는 정리를 하면 우선순위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목적 실천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이 해석에 대해서는. 마포 FM의 우선적 책임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지만 그러나 더 본질은 뭐 우선하는 건 목적 실천 책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인간이 져야 돼요. AI 대신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마포 FM의 목적 실천을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활동가나 PD들 많은 사람들이 이 AI를 통해 아까 말한 목적 실천 그 웹 플랫폼을 만들어서 내가 목적 실천을 항상 생각하고 망각할 수 없도록 비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목적 실천의 책임을 내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AI로 함께 얼마나 좋겠어요. 네. 좋죠. 그래서 법적 책임은 개인이 지고 그것 때문에 통제 관리하지 말고 조직의 본질, 조직의 목적인 목적 실천 책임을 모든 동료 구성원들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AI를 통해 동료를 함께 만들어 가자. 그래서 오늘 그게 AI의 리더십 역량에서 개인 책임에서 목적 실천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걸 쓴 거죠. 그래서 저는 AI 시대 리더는 내가 법적 책임자니까 내가 책임지고 끌고 관리해야 돼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AI가 없으면 혼자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걸. 근데 AI가 있으니 AI를 동료로 상호 얽힌 공동 생성으로 목적 실천에 대한 공동 책임짐의 조직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핵심이 AI를 웹 플랫폼을 만들 수 토부로 있어요. 한 웹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있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코딩을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AI가 우리의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사업화하기 위한 빌드업 같은 느낌. 아니 사업 홍보가 아니라 정말 저는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는 20년간 리더 이렇게 조직의 비전 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항상 들은 저의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그 열심히 전 직원들이 정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사업은 네. 비전 미션과 무관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그래요. 뭐 양세인 씨 뭐 지금 바빠서 뭐 비전 미션 생각할 겨를이 없네요. 지금 뭐 감사 때문에 평가 때문에 뭐 시의 지도 점검 때문에 온갖 이유 때문에 일이 바빠서 비전 미션을 실천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조직의 목적은 목적을 실천하는 건데, 아니 목적을 실천하는지 못하게 뭐가 바빠요? 그렇잖아. 예를 들면 손흥민이 축구 경기를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을 안 넣어. 왜 그랬더니 제가 일이 바빠서 골을 못 넣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를 그 한계를 저는 네. 이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네. 저는 이게 사업이 아니라 저의 진심. 20년간의 그 답답함과 고민이 해결되는 거죠. AI라는 동료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도입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이 돼서 네네네. 또 마쳐야 됩니다.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고. 자, 우리 그 엔딩 곡은 2002년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였는데 우리 BTS 정국이 부린 드리머라는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드리머 듣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시간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전국의 드리머 듣겠습니다.